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연금마케팅부의 이종률입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국내 시장 4월 전망을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로 또 최근 많이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계신데 뭐 별일 없으셨나요? 네, 무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자료 보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주식 담당하는 김대준입니다. 자료 통해서 4월 주식시장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요. 4월 코스피 2640에서 288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3월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4월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지난 1분기 동안에 상당 부분 악재를 가격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추가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둔감한 그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었던 우크라이나 리스크 그리고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그 영향력이 앞으로는 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밴드의 하단인 2640은요. 12개월 선행 PER 10배로 그동안 한국 시장의 지지선으로 이제 알려진 PER 10배 수준이고요. 조정을 보이겠지만 빠지더라도 이 선을 하회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 선이 하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3월처럼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숲보다는 나무 그리고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 중심으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EMP를 잘 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3월 FOMC가 끝나고 연준이 마침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에서 0.5%가 됐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로 시작된 그 통화 완화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긴축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왼쪽을 보시게 되면요. 이번 회의에서 나왔던 FOMC 점도표인데 한 번 인상을 하고 그리고 올해 남은 6번 회의 중에 매번 인상을 해서 상단 2%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전망에서 보시듯이 GDP 성장률은 빠졌지만 이 PC 물가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것보다 더 빠른 긴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언급했었던 이 6회 인상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7회에서 8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매 회의마다 그리고 회당 25bp 인상을 가정을 했을 때 올해 12월까지 현재 7회에서 8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25bp가 아니라 50bp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이슈들은요, 사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굉장히 크게 흔들렸지만 주식시장은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다시피 채권 변동성 지수는 이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미국의 빅스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이것과 다르게 상당 부분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요. 미국의 단기 금리가 이 주식시장의 할인율,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미 금리 인상분을 대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낙관론을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 일단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이가 조금 좁혀질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내 수급에는 좀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요. 파란색은 원달러 환율이고요. 검정색은 한국과 미국의 만기 3년짜리 금리 차이인데 통상적으로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거의 붙어지면은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은 위로 올라갑니다. 금리 차이가 벌어질 때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게 축소가 되면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환율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율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금리 차가 확대가 되지 않고 계속 축소가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는 외국인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더라도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불안 때문에 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지수보다 계속 업종과 종목 위주로 조금 봐야 된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달부터는 한 3가지 정도를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리오프닝인데요. 리오프닝은 대표적으로 운송, 호텔, 레저, 유통, 엔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40만 명에서 지금 34만 명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정점을 어느 정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수치가 내려가면서 경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검정색 그림을 보시듯이 과거의 알파나 델타와 다르게 오미크론은 이 직접적인 사망률과 연결될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경제 활동을 멈추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세대들도요. 20대 이상부터 해서 부스터샷 접종률 최소 50%, 이제 고연령층에서는 거의 80% 후반대까지 갔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코로나 감염에 대한 충격도 상당 부분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좀 확산되겠지만 앞으로는 정점을 통과하고 오히려 경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기대감은 이미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29일 날 한국은행이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의류, 외식, 여행, 오락문화 이 항목들이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12월 수치보다 높게 확인이 되고요. 네. 가장 첫 번째로 확산이 됐었던 2020년 4월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리오프닝과 관련된 산업들이 조금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도 굉장히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규제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대선 이후로 정권 교체기, 과도기에 진입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현 정부와 앞으로 나올 신정부의 차이점이 이 규제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올해 기업들은 사실 매크로 불안에다가 규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자를 많이 안 늘리려고 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신정부가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풀릴 경우 기업들의 활력도 제고될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 52시간 같은 노동과 관련된 규제, 그리고 법인세 같은 세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조를 살펴보면 이 측면에서 좀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규제 직면해서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산업들이 풀려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자료의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어놨는데 규제 환경에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산업들이 굴뚝 산업입니다. 건설이나 철강, 조선, 자동차처럼 대규모 산업시설이 있는 그런 업태죠. 왜냐하면 이쪽은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노동력이 필요한데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굉장히 기업들을 좀 얽매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좀 활력이 낮았는데요. 만약에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이렇게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산업들이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의 활력이 제고되면 이런 것들은 매출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실적은 늘어나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매크로와 관계없이 그냥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주목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최근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3월 중순에 이 일론 머스크 CEO가 마스터 플랜 3라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2006년부터 해서 굉장히 큰 장기적인 청사진을 2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 계획을 정말로 착실하게 이행을 하면서 주가 같이 올라갔던 게 확인이 되고요. 테슬라가 진행을 했던 거는 투자를 많이 늘리고 그리고 비용을 잘 통제하고 생산을 확대해서 이익을 버는 겁니다. 한국의 업종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3월 달에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업종들, 반도체, 화학, 자동차, 조선이 있는데 이 업종 중에서 투자 관련된 캐펙스 증가율, 그리고 비용 통제와 관련된 매출 총이익률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반도체하고 화학 쪽이 다른 업체보다는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이라는 것을 늘리게 되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이 생산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여기 매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 증가율 늘렸던 산업들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이 SK 하이닉스 같은 순수 반도체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LG 화학 같은 2차 전지가 연관되어 있는 화학 업종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천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나 첨부를 했는데요.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네. 4월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회복은 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매크로 불안에 따른 수급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3월과 마찬가지로 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좀 산업, 업종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책 수혜, 특히 규제 완화를 업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들 또는 그냥 성장과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들 이런 3가지 카테고리로 접근하시면 이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도 깔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이 됐네. 또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또 시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영상 시리즈들이 업로드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